와, 몰디브네. 부럽다. 스마트폰을 보던 미연 씨의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수진이의 SNS에는 매주 새로운 여행지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몰디브의 에메랄드빛 바다였습니다. 작년에 스위스. 이번엔 몰디브라니. 난 겨우 교통비 아끼려고 점심 도시락을 싸는데. 미연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지만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난 새벽부터 야근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 걸까? 수진이를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은데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질투와 부러움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중국 진나라의 해자는 자랑은 독화살과 같아서 쏘는 사람은 잠시 통쾌할지 모르나 맞는 사람의 가슴에 오래도록 남는다. 고 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자랑에 이토록 마음이 흔들릴까요? 연예인의 호화로운 생활보다 바로 옆자리 동료의 작은 성공이 더 크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로 얼마 전 한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팀장님이 매일 자기 아들 자랑을 합니다. 가히 대학교에 다닌다느니, 이번에 어떤 대기업에 취업했다느니, 그런데 우리 팀에는 지방대 출신도 많고 아직 취업 준비 중인 자녀를 둔 동료들도 있어요. 그 자랑이 무심코 던진 돌멩이처럼 누군가의 가슴에 상처를 내고 있다는 걸 팀장님은 왜 모를까요? 댓글에는 비슷한 경험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부장님은 아들 연봉 자랑이 일상이에요. 제 월급이 그분 아들 월급의 반도 안 되는데 매번 듣다 보면 제가 무능력해 보여요. 친구가 해외여행 사진을 SNS에 올릴 때마다 우울해져요. 나는 왜 저렇게 못 살까 하는 생각에. 자랑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자랑하는 사람은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보이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더구나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 관계의 벽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비교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더 중요하겠죠. 오늘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아야 할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있었을 테지만 그 말 한마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첫 번째는 돈 자랑입니다. 나 이번에 주식 대박 났어. 이번에 페라리로 바꿔볼까 해. 모임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부러워했지만 그 자리의 공기는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주식으로 2억을 날린 친구는 화장실로 도망가듯 자리를 피했고 전세 대출도 못 받아 월세방을 전전하는 친구는 자꾸만 술잔을 비웠습니다. 돈 자랑이 위험한 이유는 단순히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돈은 단순한 재산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곧 능력, 성공, 행복과 직결된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돈 자랑은 단순한 과시가 아닌 타인의 자존감과 삶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재상인 관중은 돈은 물과 같아서 잘 흐르게 하면 이롭지만 자랑하면 범람하여 모든 것을 망친다. 고 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왜 자신의 재산을 과시하지 않을까요? 돈 자랑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의 진정한 가치가 자랑이 아닌 의미 있는 쓰임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하면서 접근하는 사기꾼들 급전이 필요한데 돈 좀 빌릴 수 있을까? 하며 손 벌리는 지인들 저 정도는 당연히 한턱 쏘겠지? 라며 기대하는 눈초리들. 실제로 제 친구는 퇴직금 자랑을 했다가 원금 보장, 고수익, 달콤한 말에 넘어가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SNS와 유튜브의 발달로 돈 자랑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명품, 슈퍼카, 호화로운 여행 사진들. 하지만 이런 과시적 소비는 종종 자신의 재정 상태를 위협하고 보는 이들에게는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NS상의 과시적 게시물을 자주 접하는 2030 세대의 78%가 심각한 재정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산이나 투자 이야기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첫째, 타인의 상황과 감정을 먼저 헤아리기. 둘째, 조언이나 정보는 요청받았을 때만 나누기. 셋째, 구체적인 금액보다는 경험의 가치를 이야기하기. 넷째, 성공보다는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겸손히 나누기. 다섯째, 과시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기. 이것이 진정한 부자의 지혜이자 돈을 대하는 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조용한 부가 진정한 부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본 실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마트에서 일한 어느 노부부가 평생 열심히 일해서 모은 50억을 지역 장학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노부부는 평생 검소하게 살면서도 300명이 넘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자랑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은 빛났고 그 기부는 더 큰 감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재산이 많다는 것과 부자라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진정한 부자는 돈의 숫자가 아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나누는지로 판가름됩니다. 자랑이 아닌 나눔으로, 과시가 아닌 배려로,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재산을 대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은 조용히 가진 사람이 진정한 주인입니다. 말로 자랑하는 순간 그 돈은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결국 가장 값진 재산은 돈이 아닌 그것을 통해 만들어가는 따뜻한 관계와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닐까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두 번째는 가족 자랑입니다. 우리 애가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금상을 받았어요. 사실 작년엔 은상이었는데 이번엔 더 열심히 해서. 학부모 모임에서 김민정 씨의 목소리가 한층 들떠 있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겉으로 축하한다고 말했지만 모임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이웃집 박지연 씨는 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학습장애를 앓고 있는 자신의 아들 생각에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잘하는데 우리 애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얼마 전 한 교육 상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상담실을 찾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님의 과도한 기대와 자랑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중학생은 엄마가 친구 엄마들한테 제 성적 이야기를 하면서 자랑하실 때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그런 부담스러운 기대를 채울 자신도 없고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자랑의 덫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2가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하나는 다른 부모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것입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자녀를 키우는 부모, 경제적 여건으로 충분한 교육을 시켜주지 못하는 부모,
그들의 가슴에 무심코 비수를 꽂는 셈이 됩니다. 또 하나는 자녀에게 보이지 않는 멍해를 씌우는 것입니다. 우리 애는 뭐든지 잘해요 라는 자랑은 결국 넌 계속 잘해야만 해 라는 무언의 압박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기대와 자랑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제 조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삼촌, 저 사실 피아노 치는 거 정말 싫어요. 근데 엄마가 친구들한테 우리 애는 피아노 천재라고 자랑하고 다니셔서 그만둔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가족 자랑은 자녀에 그치지 않고 남편, 형제, 가문, 시가 자랑 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에요. 우리 동생은 의사가 됐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서울대예요. 우리 시댁은 전부 교수님들이세요. 이런 식으로 가족 구성원 전체로 확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의 성취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은 자연스럽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는 지나친 자랑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정작 가족 안의 진정한 유대도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서로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가족의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아닌 서로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과 지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성취는 조용한 응원으로 빛납니다. 자녀가 작은 성공을 이뤘을 때 남들에게 자랑하기보다 정말 자랑스럽다고 속삭여주세요. 그 한마디가 자녀에게는 세상 어떤 자랑보다 값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족은 자랑의 대상이 아닌 서로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지지하는 동반자입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세 번째는 학벌 자랑입니다. 자네가 그 대학 나왔어? 입사 3년차 김지훈 대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입사원 환영회 자리에서 한 과장이 그의 학교를 보고 던진 말이었습니다. 지방대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회사 임원진 대부분이 서울대 출신인데 요새는 이런 대학 출신도 뽑나 보네. 술자리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대리의 업무 실수는 모두 역시 학벌이 딸리니까. 라는 말로 귀결됐고 그의 뛰어난 성과는 운이 좋았네. 로 일축됐습니다. 열정적이던 그의 눈빛은 점점 흐려졌고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한 직장인의 익명 게시판에 글입니다. 저는 올해로 입사 10년 차입니다. 늘 최선을 다했고 실적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진 때마다 학교 때문에 누락됐어요. 네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지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온 힘을 쏟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버텼는데 결국 사람들은 제 노력 대신 지방대 출신이라는 꼬리표만 보더군요. 학벌 자랑의 칼날은 생각보다 깊고 아픕니다. 지난달 한 기업 임원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우리 회사는 명문대 출신들이 많아서 확실히 다른 회사보다 수준이 높아요. 학벌이 좋으니 일도 잘하고. 그 자리에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회사를 지켜온 수많은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퇴근 후 영어 학원을 다니며 자기 개발에 힘쓰는 직원도, 주말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헌신과 노력은 단 한마디의 학벌 자랑으로 무의미해져 버렸습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67%가 학벌로 인한 차별이나 상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해도 학벌 때문에 승진에서 누락됐다는 응답이 45%, 학벌 때문에 업무 능력을 의심받았다는 응답이
38%였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제 성공은 학교 덕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업무에서 만난 다양한 동료들에게서 배운 게 더 많았습니다. 지방대 출신 후배의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 전문대 출신 선배의 뛰어난 현장 감각. 학벌은 시작점일 뿐 우리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한 대기업 팀장의 이 말은 SNS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의 댓글을 달았고, 이 이야기는 직장 내 학벌 차별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진정한 실력은 졸업장이 아닌 현재의 노력과 성과로 증명됩니다.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가 아니라 지금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한 글로벌 기업의 팀장은 신입사원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력서에서 학교 이름을 가리고 봅니다. 대신 지원자가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앞으로 어떤 성장을 꿈꾸는지를 봅니다. 그게 그 사람의 진짜 가치니까요. 실제로 우리 팀의 가장 뛰어난 직원은 지방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의 학벌을 묻지 않습니다. 그의 실력과 열정이 이미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죠. 우리 사회에서 학벌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으로 쓸 것인지, 아니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디딤돌로 쓸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졸업장이 아닌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들로 증명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네 번째는 외모 자랑입니다. 오늘 내 피부 광이 나지 않아? 사무실 점심시간, 한 직원이 거울을 보며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그 한마디는 의도치 않게 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아토피로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주연 씨는 순간 얼굴이 뜨거워지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를 받고 있던 미경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 조용히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 기초적인 피부 관리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는 은지 씨는 가슴 한켠이 저릿하며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이 원피스 이번 시즌 명품이에요. 잘 어울리죠? 다이어트 성공했더니 드디어 S 사이즈가 됐어요. 이런 말들이 오갈 때마다 모두가 더욱 움츠러들었고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한 상담 사례에서 직장인 A씨는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는 매일 외모와 옷차림 자랑이 이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웃고 넘겼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거울 속 제 모습이 초라하게만 느껴졌어요.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괴리감이 저를 짓눌렀고 결국 6개월 만에 퇴사했습니다. 매일매일이 전쟁터 같았어요. 나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외모 자랑의 칼날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지난주 한 여고생이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은 늘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며 저를 비교했어요. 넌 너무 못생겼어. 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다이어트 안 하니? 옷 입은 게 왜 그 모양이야? 매일 듣는 이런 말들이 제 마음에 칼자국을 남겼어요. 저는 그저 제가 태어난 모습 그대로였을 뿐인데 점점 거울 속 제 모습이 혐오스러워졌고 밥 먹는 것도 두려워졌어요.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요. 죄송해요, 엄마. 외모 지상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외모 자랑은 단순한 자랑을 넘어 무의식적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성형 수술이 늘어나고 다이어트 시장이 커지는 이면에는 이런 작은 자랑들이 쌓여서 집단적 강박으로 자리 잡은 건지도 모릅니다. 요즘 피부가 좋아졌다고들 하는데 사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생활 습관 덕분이에요.
여러분도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유명 연예인의 이 말은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자랑하는 대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방법을 나누는 모습이 진정성 있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외모 자랑이 잦은 직장의 구성원들은 우울감과 자존감 하락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특히 20, 30대 여성들의 경우 동료의 외모 자랑이 직장 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전 요새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운동으로 몸과 마음을 가꾸고 있어요. 무엇보다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해요. 한 회사의 팀장은 이렇게 외모 관리 이야기를 건강과 자기 돌봄의 대화로 자연스럽게 전환했습니다. 아름다움은 자랑할 때가 아닌 나눌 때 더 빛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콤플렉스가 될 수 있는 주제입니다. 당신의 무심한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겸손한 태도와 따뜻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외모를 자랑하는 대신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원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4번째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5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5번째는 인맥 자랑입니다. SNS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사무실을 술렁이게 만들었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찍은 사진 아래 오랜 친구와의 즐거운 저녁이라는 글 귀 수많은 좋아요와 부러운 댓글들, 그리고 그 이후 무심코 던지는 말들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배우랑 절친한 사이라니까? 얼마 전에도 집에 초대받아서 같이 저녁 먹었어. 우리 동창 중에 국회의원이 있는데 내가 부탁하면 바로 해결돼. 처음엔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명성을 빌려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는 의도가 투명하게 비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맥 자랑의 새로운 풍속도는 소셜미디어에서 더욱 도드라집니다. VIP 친구와 특별한 날, 대기업 임원이신 아버님의 조언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게시물들. 하지만 이런 과시적인 인맥 자랑은 종종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녀 교육 현장에서도 인맥 자랑은 독이 됩니다.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집 단골 고객이라, 혹은 입학처장님과 친분이 있어서 라는 식의 말들은 다른 학부모들에게 심한 박탈감을 주고 때로는 자녀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가장 불편하게 느끼는 대화 주제 1위가 인맥 자랑이었습니다. 특히 20, 30대들은 SNS를 통한 인맥 자랑이 가식적이고 피로감을 느끼게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승진은 실력이 아닌 인맥이라는 인식이 퍼질수록 조직의 사기는 떨어지고 건강한 경쟁은 사라집니다. 실제로 한 스타트업 대표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투자 유치에 성공했지만 결국 그 허세가 드러나면서 회사의 신뢰도가 추락했고 사업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인맥 자랑이 가져온 일시적 성공이 오히려 더 큰 실패의 씨앗이 된 것입니다. 반면 다른 스타트업은 투자 유치 과정에서 유명 투자자와의 친분을 내세우는 대신 회사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더 걸렸지만 투자자들의 진정한 신뢰를 얻었고 지속 가능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관계 맺기가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인맥 자랑은 마치 남의 옷을 빌려 입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는 멋져 보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옷은 반납해야 하고 민낯이 드러나게 됩니다. 더구나 그 과정에서 소중한 인간관계마저 잃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인맥은 자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당신의 진정성과 실력이 쌓이면 좋은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남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당신의 이름 석자가 곧 최고의 명함이 될 것입니다. 결국 가장 귀한 인맥은 당신의 진심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만들어주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6번째는 건강 자랑입니다. 건강은 머물지 않는 재산이니 늘 신중히 다루어라. 라는 고대 의학서의 이 격언처럼 건강은 한순간에 잃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건강 자랑의 칼날은 2가지 방향으로 향합니다. 하나는 다른 이들의 마음을 향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향한 것입니다. 아침 회의 시간 한 팀장이 건강한 생활을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10km를 뛰어요. 운동하기 싫다는 건 핑계입니다. 그건 다 의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릴 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통받는 주임은 고개를 숙였고 항암 치료 중인 대리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야간 근무로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직원은 씁쓸한 미소만 지었습니다. SNS는 또 다른 건강 자랑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운동 없인 하루도 못 살아요. 헬스장은 나의 집. 와 같은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오는 운동 인증샷들. 처음에는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았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압박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과시는 더 위험합니다. 한 의사는 최근 이런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내가 4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등산했어. 담배도 술도 안 했고. 그래서 난 절대 큰 병 걸릴 일 없을 거야. 암 걱정. 나하고는 관계가 없지. 건강검진. 그런 거 받을 필요도 없어. 라며 건강을 자부하던 환자가 정기검진을 거부하다 말기암 진단을 받았고 술? 내가 평생 술로는 안 죽어. 간 수치도 완벽하고 숙취도 모르는 체질이야. 소주 2병은 물이나 마찬가지지.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외치던 지인이 급성 췌장염으로 쓰러졌습니다. 최근 한 건강검진센터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는 사람일수록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고 초기 증상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술부심이 심한 사람들은 간 수치 이상을 발견하고도 평균 6개월 이상 방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대한 대화는 어떻게 나누어야 할까요? 한 기업의 건강 프로그램 담당자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건강은 경쟁이나 자랑의 대상이 아닌 서로 돕고 격려하는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함께 해보실래요? 라는 식의 초대가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회사는 건강 자랑 대신 건강 나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퇴근 후 가볍게 산책하실 분? 점심시간에 스트레칭 함께해요. 와 같은 작은 제안들로 시작된 변화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졌습니다. 건강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건강이 모든 성공과 부를 지탱하는 근본이라는 교훈적인 말입니다. 건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과 조건이 다르고 누구나 예기치 못한 순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자랑하는 그 건강이 내일은 또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겸손한 마음가짐,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합니다. 결국 진정한 건강은 타인과의 비교나 자랑이 아닌 자신의 몸과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 7번째는 과거 자랑입니다. 내가 30대 때는 말이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한 부장의 이야기는 그날도 어김없이 과거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젊은 직원들의 표정이 굳어갔고 옆자리의 과장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과거 자랑의 덫에 빠진 사람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 있습니다. 퇴직을 앞둔 김 부장은 매일 아침 내가 이 회사 광고팀 에이스였을 때 라는 말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동창회에서는 누군가 우리 때는 더 열심히 공부했는데. 라며 후배들을 질타하고 아파트 관리실에서는 내가 이 동네 입주민 대표할 때는 이라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최근 한 직장인 커뮤니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MZ세대의 직장인의 82%가 기성세대의 과거 자랑이 현재의 노력을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으로 시작하는 과거 비교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한 심리상담센터의 연구는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과거 자랑이 잦은 사람들은 현재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은퇴 후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5, 60대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만난 76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나도 예전엔 맨날 내 전성기 자랑했어. 근데 어느 날 손자가 그러더라고. 할아버지, 옛날 얘기보다 요즘 사시는 얘기가 더 재밌어요. 그때 깨달았지. 과거 자랑이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더 소중하다는 걸. 한 은퇴자 모임에서는 과거 자랑 대신 현재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담 대신 현재의 취미나 새로운 도전을 나누며 서로를 응원합니다. 저는 요즘 어린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니 인생이 더 풍요로워졌어요. 과거의 경험을 지혜롭게 나누는 사례도 있습니다. 한 중견기업 고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30년 전 실패했던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실패가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여러분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의 이야기는 자랑이 아닌 통찰로 다가왔고 많은 후배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에 머무는 것은 마치 흐르는 강물을 붙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시도가 헛되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지나간 영광을 붙잡으려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거는 추억으로 간직하되,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야말로 진정한 품격일 것입니다. 자랑이 아닌 통찰로, 과시가 아닌 나눔으로 과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더 깊은 공감과 존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과거의 영광이 아닌 현재의 진솔한 모습과 미래를 향한 겸손한 걸음에서 시작되니까요. 지금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7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돈, 가족, 학벌, 외모, 인맥, 건강, 그리고 과거 자랑까지.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순간을 마주합니다. 성취의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옛 중국의 현인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보석은 빛을 뽐내지 않아도 그 가치가 드러나고
깊은 연못은 수심을 자랑하지 않아도 그 깊이가 느껴진다. 하지만 그 순간의 자랑이 누군가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리의 무심한 자랑은 예리한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남겼습니다. 군자는 자신의 그릇됨을 걱정하지, 남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음을 걱정하지 않는다. 진정한 실력자는 인정받기 위해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진정으로 빛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를 자랑하지 않아도 존경받습니다. 오히려 타인의 작은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고 누군가의 실패 앞에서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품격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맹자는 큰 바람은 아침에 그치고 큰 비는 하루를 넘기지 않는다. 고 했습니다.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의 우월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나눈 따뜻한 말 한마디는 오래도록 그 사람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한 달을, 어쩌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랑 대신 공감으로, 과시 대신 경청으로 우리 서로의 마음을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혜의 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